앞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 영주권 심사도 기존보다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H-1B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망명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미 국경세관국이 관련 추방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한인 고현수 씨가 구금 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내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최대 25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리틀페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나체 상태의 한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고 폐가 찌그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북부 뉴저지 지역에서 일주일 사이 2차례 지진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지대로 간주되는 뉴저지에서 흔들림이 왜 자주 발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가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 영주권 심사도 기존보다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당국은 사기성이 짙은 가족 영주권 신청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H-1B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가족 기반 이민비자 청원 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세부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사기성, 자격 미달의 가족 기반 이민비자 청원은 합법적인 가족 이민에 대한 신뢰조차 떨어뜨린다며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침에는 가족 기반 이민비자 심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해야 하고 한 사람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2개 이상의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더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이민서비스국은 가족 영주권이 승인됐다 해서 미국 체류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어떤 이유로든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이민서비스국은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즉시 발효되는 것으로 현재 보류 중인 모든 청원과 8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청원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처럼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영주권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센터에 따르면 국경세관보호국은 지난 5개월 동안 총 1,484명의 영주권자를 입국 심사에서 입국 불허로 판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의 전 방위 이민 단속 강화가 H-1B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H-1B 비자 소지자의 고용이 종료되면 60일간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비자를 다시 신청하거나 체류 신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같은 유예 기간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추방 재판을 개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매주 약 1,800건의 NTA가 발송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아직 유예기간 내에 있는 이들에게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NTA는 추방 절차의 시작으로 추방 사유와 사실관계, 이민법원 출두 일자 등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 중 일시 출국 후 재입국을 시도하거나 비자 재신청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방정부의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미국 내 고학력 이민자와 청년층 이민자들의 체류 안정성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망명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미 국경세관국이 관련 추방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직후 단행한 즉각 추방 조치가 일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연방항소법원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망명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중단시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판결 직후 국경세관국에 망명 금지 및 신속 추방 조치를 중단하고 기존 이민법 절차에 따라 이민자들을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직후 불법 입국자 또는 서류 미비자에 대해 망명 신청 기회를 박탈하고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전격 발표했으며 이 조치로 지난달까지 남부 국경을 넘은 수천 명의 이민자를 멕시코,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신속히 돌려보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LA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 남부지방정부 및 이민자 옹호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민당국의 단속 전략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및 체포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제9연방항소법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 망명법과 고문 방지 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박해 또는 고문 위험이 있는 국가로 이민자를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즉각 추방 명령이 이러한 인도주의 보호 조항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세관국은 기존 이민 시스템을 통해 망명 신청을 심사하게 되며 이민자가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신빙성 있게 설명하면 망명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처럼 심사 중 미국 내로 풀려나는 일은 극히 제한되며 대다수는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 상고해 망명 금지 조치의 효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순찰대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는 4,600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공공통계 기준 역대 최저치입니다. 또 지난달 기준 미국민의 57%가 불법 체류자 추방에 찬성, 43%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고연수 씨가 구금 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한편 고 씨의 체포가 미국 성공회의 이민자 정책을 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회와 한인단체에 따르면 고 씨는 맨하탄 이민세관 단속국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으며 석방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을 예정이며 법원은 석방 기간 고 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씨는 성공회 뉴욕 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비자의 동반 가족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김 신부가 소속 교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비자가 철회됐으며 이 때문에 동반 비자도 종료됐다고 판단해 고 씨를 불법 체류자로 분류했습니다. 고 씨는 소명을 위해 지난달 31일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 김 신부 앞에서 ICE 요원들에게 기습적으로 체포됐습니다. 최근 ICE는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영장도 없이 붙잡아 단속 실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고 씨가 이민당국에 의해 붙잡힌 게 미국 성공회가 이민자 정책을 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의 뉴욕 교구와 시민단체들은 고 씨를 억류한 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 하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고 씨 석방을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지난달 21일 한국 방문 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당국에 붙잡힌 뒤 억류된 한국 국적 영주권 보유자 김태응 씨는 여전히 텍사스주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최대 2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언급한 관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미국이 수입 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대체로 15%에서 25% 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해 우선은 소규모 관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내에 그 비율을 150%, 250%로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에도 의약품에 200%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었는데 그 숫자가 더 커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제약사들이 미국에 파는 약값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싸게 적용해야 한다는 최애국 대우 조항을 발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업 기반, 특히 필수 의약품 생산 공급망을 미국 내로 되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수입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해 비용이 늘어나면 다국적 제약사가 생산 단가 등이 더 저렴한 해외에서 생산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앞으로 미국 내에 생산 라인을 신설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제약사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 등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영국계 아스트라제네카는 2030년까지 미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존슨앤존슨은 550억 달러 규모의 제조 관련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북부 뉴저지 지역에서 일주일 사이 2차례의 지진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흔들림의 원인은 무엇인지, 뉴저지에서는 왜 지진이 발생하는 건지 김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전 북부 뉴저지 지역에서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2.7의 규모로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갔지만 지진이 비교적 드문 뉴저지주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지각을 이루는 지각판이 서로 미끄러지면서 발생합니다. 지각판의 가장자리는 다수의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진은 보통 이 단층에서 일어납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뉴저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일반적으로 지각 내부에 서서히 축적된 응력이 단층을 따라 갑작스럽게 방출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에너지는 지진파 형태로 지면과 지하를 따라 퍼지게 됩니다. 뉴저지에서 가장 잘 알려진 단층은 라마포 단층이며 뉴욕 남동부에서 펜실베니아 동부까지 북동 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뉴저지 북부의 많은 지진이 이 단층대 주변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대 지구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이 단층대는 약 2억 년 전 대서양이 열리며 뉴요크 분지와 같은 확장 분지가 형성될 당시 경계 단층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부 지역의 지진이 서부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질 구조상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지질조사국은 동부 지역의 안반이 더 단단하고 균질하기 때문에 동일한 규모의 지진이라도 서부보다 약 10배 넓은 범위에서 흔들림이 감지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발생한 규모 2.7의 지진은 연방재난관리청에 의해 중간 정도의 진동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 수준의 지진은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며 일부는 놀라거나 가구가 움직일 수 있지만 구조적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규모 2에서 3 수준의 지진은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큰 피해 없이 지나간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라마포 단층과 같은 기존 지질 구조를 감안할 때 뉴저지 역시 지진과 무관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진 안전 대비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맨하튼 할렘 지역에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8명이 감염돼 그중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국은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11곳의 냉각탑에 대해 보건국이 요구한 정화 작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이 기침, 발열, 오한, 근육통, 호흡 곤란 등의 독감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찾고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자와 흡연자, 만성 폐질환자, 그리고 면역 저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말 8월 31일부터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 지원이 중단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의 수혜 기준 중 합법 거주의 정의를 재정립하면서 자격 조건에서 다카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5월 ACA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다카 수혜자들도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9일 다카 수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공식적으로 종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인 중 다카 수혜자는 4,560명입니다. 사회보장국이 오는 9월 30일부터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자에게 종이수표 지급을 중단하고 연금 지급을 전자식, 즉 디렉트 디파짓이나 선불카드로 전환합니다.
단 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전자지급이 심각한 곤란을 유발하는 경우나 전자금융거래에 적합한 인프라가 없는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수령인이 90세 이상인 경우는 종이 수표 지급이 허용됩니다. 디렉트 디파짓의 경우 한국에 계좌가 있을 경우 SSA 양식을 작성해 계좌 정보를 제출하면 지급액이 한화로 자동 환전돼 예금됩니다. 사회보장국은 공식적으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린이와 군인을 동반한 가족을 위한 교통안전청 검색대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SA는 보안 검색대에 가족 전용 레인을 추가하게 되며 이 프로젝트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자주 찾는 지역에서 먼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TSA에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 프로그램인 프리체크에 가입하는 가족들은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군인을 위한 특별 레인인 아너 레인도 현재 11개 공항에서 이용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군인 배우자에게는 프리체크 등록 시 $25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군 기지에 이동식 안내 데스크가 파견돼 등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